자, 오늘 7월 10일 아주 충격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뉴스 보셨다시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 바로 다음날 더 충격적인 정책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정책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통과 전입니다. 통과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정말 역대급, 이제 최악의 건설 경기 바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또 돈을 돌게 하는 그런 사업 중 하나가 건설 분야죠. 건설 분야에 뭐 토목도 있겠지만 주택 건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 건설 부분에서 주택 경기가 죽게 되면 우리 모두 전체의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질 게 뻔합니다. 자, 오늘 최악의 수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이 오픈되고 나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설마 했던 것들이 모두 그대로 나왔거든요. 바로 어제 제가 양도소득세 이 증세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그게 또 나와버렸습니다. 뭐 조금 단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과세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폭등장을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인 이 양도세 중과를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최악의 상태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억제책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취등록세 만졌고요. 양도세 만졌습니다. 재산세도 만졌고요. 종부세 만졌습니다. 자, 매수 수요가 억제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 수요 어디 안 갑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임차 시장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어떻죠? 전세 물량 없어서 난립니다. 가격 5천 1억씩 무슨 매매가도 아닌데 올려서 전세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지금 전세 내놓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전세 맞추신 분들은 그 수요자들이 서로 날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이 해도 나갔겠다라는 생각 다 하실 겁니다. 자, 전세는 지금 폭주 기관차를 이로써 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 이것이 또 통과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임대 3법이죠. 임대 3법은 이번 총선에서도 주력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자, 이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나오게 되면 사실 무한연장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엔 2+2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임대에 대한 그 전쟁, 수요자들의 경쟁 이게 더 심화되면서 전세가가 더 오르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전세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비싸게 현재 여겨지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정책은요,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이 미명 아래에 세금을 아주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징벌적인 폭탄 증세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다주택자 일이지 내일은 아니다 생각하는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다주택자를 잡게 되면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 봤으니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정책 진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죠.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2배 정도가 증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자, 3주택자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예,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난 1216 나온 게 이제 0.8, 그리고 1.2, 1.6, 2, 그래서 최대 4%까지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작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현행에서 116까지 오는 거에 2배가 올랐습니다. 0.4. 그쵸? 그리고 0.4, 0.6. 사실 이 구간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2억에서 50억 같은 경우에 이제 1.6%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상당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공시 가격 현실화율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폭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섭게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종부세를 이렇게 올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팔아야겠다고 팔까요?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양도세율이 엄청 오르죠. 10%포인트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를 통해서 종부세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전세가도 오르고, 그쵸? 반전세를 통해서 종부세를 내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잖아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 법인 문제, 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중과 최고세율 6%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기본공제 6억 원,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원래는 세금을 올리면 뭐 매년 상한을 정해놓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종부세가 엄청 오른다. 물론 이 전체 인구 대비 1%만 내는 게 종부세지만 그래도 엄청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위에 있죠. 매물 유도. 이렇게 한다고 매물 유도가 될까요? 참 이게 꿈도 야무집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전까지 팔어. 상향된 이 양도소득세 중과율 맞기 싫으면 21년 6월 1일 전까지 팔어. 이렇게 시행 유예를 하는 거죠. 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단기 차익 환수. 이거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해서, 자, 지금 20년 해당이 이제 40%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이 돼버리면은 기본세율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70%, 그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이제 60%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해당 기간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조차 이제 잠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친절하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이 50%, 40% 기본세율, 그쵸? 주택 입주권 40% 기본세율. 이게 116 대책에 와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50%, 이제 40%. 근데 이게 이제 70%, 60%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를 넣어 놓을게요. 오늘 자료를.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못 본 분은 위에 카드를 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자세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지금 기본세율 6에서 42% 플러스에서 지금 2주택은 1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이죠. 근데 이것을 10%씩 더 추가합니다. 2주택 20%, 3주택 30%포인트 가산.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올리면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안 팝니다.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이미 경험한 거를 또 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양도세 중과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추가로 상향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세금 가지고 움직이면 양날검입니다. 좋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증세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세금이 더 안 거치는 그러한 결과, 거래를 안 해서. 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인상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마 제일 큰 거, 충격적인 것 같아요. 2주택 이상은 이제 8%,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가면 12%, 법인은 무조건 12%.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세요. 8%. 와.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은 뭐 4주택 이상만 4%, 이것도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애기 웃음소리죠. 게다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오피스텔은 취등록세가 비싸다, 그래서 논외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오피스텔이 아주 귀엽기까지 하고 이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쵸? 자, 이게 개정돼서 1주택자는 동일하게 갑니다. 근데 2주택부터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법인은 무조건 12%. 자, 이게 이제 개정안이고요. 자,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임대사업자제 같은 경우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이거는 앞선 두 개 그 개정보다는 심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가지고 세금을 절세했었죠. 자, 근데 이제 그것을 보유세를 납세자를, 수탁자가 내던 것을 이제 소유자, 위탁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추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죠.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서 등록임대사업자. 예, 여기에 대한 제도도 또 보완한다고 합니다. 자, 보면 단기임대하고 장기임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단기임대 신규 등록 자체를 이제 못하게 바꾸고요. 또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의무기간이 연장된다. 원래 8년인데 10년짜리로 강화되는 것이고, 연장되는 것이고, 또 공적 의무를 더 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밖에 없고 1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폐지 유형 관리. 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말소할 사람들은 말소하게 해줄게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소하고 파세요, 뭐 이런 거겠죠. 자, 폐지되는 단기 및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이제 등록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임대 의무기간 경과가 되면은 더 연장이 안 되고 자동으로 말소돼서 그 기간에 팔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임대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팔아라. 뭐 이런 거겠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자,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 유지를 해준다. 이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기사에도 나왔죠. 소급 적용 안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매년 등록 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준수, 그러니까 5% 상환,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준수를 하는지 이 점검을 정례화하고 행정처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아들인다. 이게 뭔가 잘못되면 세입자 신고를 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엄청 세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딱 이겁니다. 세금,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다 세금이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청 충격적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도 이제 누가 내겠습니까? 이제 10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월세 물량은 누가 주나? 과연 누가 주나? 걱정됩니다. 심히. 네. 자, 이 모든 내용은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테크포스트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해내겠다. 자, 여기에 오늘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확실한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지금 그 사전 분양에 대한 물량이 9,000호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3만호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내년 21년에는 이것들을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차후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이번 나온 710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참 안 좋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 투자는 이제 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는 그렇다는 거고 내 집 마련에는 저항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항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나오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투자는 이제 아파트와 주택보다는 비주택이 더 우수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제는 주택이라는 글자를 빼셔야 된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택이 좋은 것이 뭐냐면 전월세라는 훌륭한 임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풍선 효과,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시차익보다는 월세 시장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망한 투자처다 하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딩 투자로 풍선 효과가 점점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취득세가 증가하죠. 8%, 12% 증가하지만 이 또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내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죠. 날아가는 증발하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공제되기 때문에 일정 적응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큰 페널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